세린 메이가 이번에는 안 맞을 것 같고요. 물론 음. 세린 메이 자체가 물론 옛날 개념이죠. 정보가 비대칭이었던 시절에 얘기고. 선수들끼리만 알았던. 네, 그리고 이제 회계가 마무리되고 법인세를 납부하고 미국의 이제 이런 조건들 때문에 5월에 약간 좀 떠나서 9월에 다시 이제 사자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나왔던 건데 사실은 뭐 거의 100년 전 얘기를 하고. 여러분, 그 월가에 오래된 격언이 하나 있어요. 5월에는 팔고 떠나세요. 잠깐 떠났다가 나중에 다시 와. 근데 떠나면 안 될 것 같은 장이에요. 오늘 보니까 팔면 다시 못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좋긴 되게 좋은데 이 증시가 너무 기세가 좋으니까 무섭기도 합니다. 이번 주 국내외 증시 전망을 해볼게요. 매주 이 시간 함께해 주실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야, 대표님 5월에는 팔고 떠나라더니 팔고 떠나신 분들 오늘 아침에 우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미국장이 지난주 금요일에 되게 좋았잖아요. 네, 애플 그렇죠. 실적이 좋았고 네. M7 실적 보니까 뭐 실적은 다 괜찮았는데 앞으로도 5월 시장 일단 미국부터 좀 기대를 계속 해봐도 될까요? 지금 미국이 어제 이제 GDP가 나왔는데 3월까지 해서 GDP가 이제 나왔죠. 4월 달께 나왔는데 2% 정도 나왔잖아요. GDP가 이제 연간으로 환산해서 이제 발표를 하는데 미국은 잘 나온 겁니다. 물론 이제 기대는 더 컸을 수도 있는데 근데 미국이 근본적으로 뭐가 바뀌었냐라는 걸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요즘에 CAPEX라는 말 많이 들으셨을 네. 거예요. 이제 자본 지출이라고 하는데 미래 이익을 위한 자본 지출이 늘어나고 있다. 뭐 이제 이 부분은 뭐냐면 한 10년 넘게 미국은 빅텍들이 돈만 벌었지 자본을 투자한 적이 없습니다. 오. 그냥 조금 투자하면 엄청나게 많이 버니까 굳이 투자를 많이 할 이유가 없어서 배당이랑 뭐 자사주 소각, 매입 소각을 굉장히 많이 했죠. 네. 근데 주주환원 정책을 굉장히 강하게 피면서 주가가 한 10년 내리 랠리를 보였는데 지금 그런 회사들이 반도체 사고, 전력기기 사고, 땅 사고 하면서 투자를 엄청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번에 GDP 2% 성장은 투자로 나온 최초의 성장 10년 만에. 야. 네. 컨셉이 바뀌었네요. 컨셉이 바뀌었죠. 네. 작년에 우리 지금 이따도 뭐 질문에도 있던데 7,500억 달러 정도를 투자한다고 이번에 KPX 투자를 보니까 빅텍들이 이제 발표한 걸 쭉 합쳐 보니까 7,000억에서 7,500억 달러 정도 투자한다고 하는데 작년에 4,000억 달러 했습니다. 연간. 네, 연간 4,000억 달러가 조금 넘게 했는데 네. 그럼 올해 거의 2배 하는 거잖아요. 70 몇 프로 더 하는 거잖아요. 예. 그게 발표된 거를 오늘 우리 시장이 반영하고 있는 거다. 예, 그래서 미국에서도 보면 메모리 관련된 기업들, 뭐 샌디스크가 영업이익률이 78%가 나왔어요. 예. 진짜 엄청나네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게 어떤 분들은 야 그렇게까지 갔는데 제조업이 78%, 70% 그러니까 이제 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네. 굉장히 높게 나왔고 삼성전자도 높게 나왔는데 그게 더 이상 올라가는 게 가능할 거냐? 라고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사실은 미국도 그게 가능하니까 지금 더 가려고 하는 거고 지금 한간에는 미국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식 사고 싶어서 난리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하는 네. 기관 투자들이 많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가 좀 나올 정도죠. 그래서 EWI 같은 거 많이 사잖아요. EWI, 네. 뭐 D램 뭐 이런 거 많이 그렇죠. 사는 건데 미국 시장도 지금은 빅텍이랑 지금 최근에 뭐 엔비디아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이런 이제 알파벳 그다음에 이제 메타는 최근에 좀 조정이 나왔죠. 그러니까 버는 돈 대비해서 너무 많이 투자한다 이래서 이제 좀 그런 건데 저는 전반적으로 미국 빅텍들이 주가가 되게 싸졌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전쟁 전에도 사실은 많이 못 올랐잖아요. 올 네. 들어서. 네. 이제 싸졌다는 게 가격은 최고가인지 모르겠지만 밸류로 보면 굉장히 쌉니다. 엔비디아가 이제 21배, 18배, 19배, 20배 이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엔비디아 별명 생긴 거 아세요, 대표님? 횡비디아. 왜 옆으로 움직여 해서. 근데 이제 이게 그 S&P 500의 1등 회사잖아요. S&P 500 밸류를 받고 있습니다, 그냥. 와. 네, 그래서 월마트보다 싼 주식. 그러네요. 예, 우리나라도 이마트가 더 비쌉니다. 삼성전자보다. 그렇습니까? 예, PER로 보면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요즘에 유행하는 말이 있죠.
가격을 보지 말고 가치를 봐라. 음. 그러니까 제발 그 HTS 들어가셔서 PER이 몇 배인지 네이버 들어가도 다 나오거든요. 네, 밑으로 스크롤을 조금만 내리시면 돼요. 예, 종목에서. 12개월 포워드 PER을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벌 돈, 12개월 뒤까지 벌 돈에 대한 예상 PER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확인해 보시면 세상에서 제일 싼 주식이 SK하이닉스고요. 오. 예, 그 다음으로 싼 게 삼성전자고요. 예, 반도체 소부장들 왜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네. 좀 요즘에 보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 더 답답하죠. 답답한 이유가 아직 실적 발표를 안 해서 PER이 높습니다, 상당히. 그러니까 예상치들이 안 나오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PER을 받고 있는 게 우리나라 반도체 장비주들이다. 아, 그래요? 예,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보다 비쌉니다. 와, 이게 또 얘기가 그렇게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도 지금 대표님의 말씀 중에 맥락을 좀 추려 본다면 이게 PER이 이 정도인데 아직 박앤세일 구간입니다. 저희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수 전체는 박앤세일 구간이죠. 예, 코스닥은 어차피 PER 계산할 수가 없고 코스피를 보면은 이제 8배 조금 넘어간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평균 10년 평균이 9.3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수가 막 올라간다고 걱정하시잖아요. 차트를 보고 걱정하시는 건데 네. 차트가 그러니까 지수가 멱살 잡혀서 따라 올라가는 형태입니다. 실적 가이던스가 워낙 좋기 때문에 나 지금 여기 가 있으니까 아직도 안 왔어 예, 하고 이게 쭉 그렇습니다. 끌어올리는군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가 더 강하게 올라가는데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ADR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네. 근데 삼성전자는 노조에 대한 뭐 불안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시티그룹에서는 목표치를 32만 원에서 뭐 34만 원에서 32만 원으로 뭐 32만 원에서 34만 원으로 하향을 했고 30만 원으로 하향을 했고 네. 이게 이제 왜 하향을 했냐면 영업이익이 한 10에서 11% 줄어들 것 같아. 노조한테 줘야 될 돈이죠. 네. 예, 근데 그러니까 지금 15%를 요구하지만 아마 10% 선에서 마무리되지 않겠나? 아니면 내가 하이닉스보다는 좀 더 줄게 11%뭐 정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애초에 사측에서 처음부터 제시를 했던 아닌데. 예. 네. 근데 결국에는 노조 측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지금 노노 갈등도 이어지고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면 사실은 삼성 노조가 노조를 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예. 그 현대차 노조한테 좀 가서 좀 과외를 좀 받아야 된다. 아이고. 예. 파업은 어떻게 하는 건지 협상은 어떻게 하는 건지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 MG 노조라고 하는데 사실은 조금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포용력이 좀 없어졌죠. 그러면 내부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파운드리 사업부에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열심히 일은 했는데 적절한 이유로 아무것도 못 받죠.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같이 승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 가지 우려 속에서도 일단 전망이 굉장히 밝고 현재 가치 기준으로는 주가가 그렇게 비싸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아니 말 나온 김에 그 말씀부터 좀 나눠볼게요. 우리 맨날 했던 얘기 요새는 뭐 타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5월에 팔고 떠나라고 세린메이 이거 굉장히 오랫동안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오늘 장이나 지난주 금요일 뉴욕장 보면 팔면 안 될 것 같은데 초반에 반짝 그러다가 5월에 조정 좀 받고 6월에 다시 갈까요? 아니면 5월에 4월에 그렇게 올랐는데 기세 좋게 그냥 쭉 갈까요? 세린메이가 이번에는 안 맞을 것 같고요. 물론 세린메이 자체가 물론 옛날 개념이죠. 정보가 비대칭이었던 시절에 선수들끼리만 알았던. 네, 그리고 이제 회계가 마무리되고 법인세를 납부하고 미국의 이제 이런 조건들 때문에 5월에 약간 좀 떠나서 9월에 다시 이제 사자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나왔던 건데 사실은 뭐 거의 100년 전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게 통계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유의미한 것들이 나오긴 했습니다. 작년에도 5월달은 좀 안 좋았거든요. 근데 올해는 매를 먼저 맞았죠. 4월, 3월에 진짜 3월에 매를 힘들었으니까. 많이 맞았습니다. 네. 예, 그래서 3월에 올라갈 수 있었던 부분들을 못 올라갔기 때문에 이번에 세린메이는 생각보다 나오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우리나라는 지금 반도체에 대한 KPX, 그러니까 빅테크들의 캐펙스 투자가 증가한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주춤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4월 수출입 데이터 보니까 너무 잘 나왔네. 네. 그럼 2분기도 더 좋아지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이제 기대감들이 붙어 있고 거기에 하이닉스, 삼성전자도 밸류가 너무 싸기 때문에 예, 지금 뭐 이거를 사이클로 보느냐, 뭐 아니면 구조적 성장으로 보느냐 여러 다툼은 네. 있습니다만 사이클로 보더라도 사이클은 길어질 것 같고요.
구조 성장으로 보면 여기서 밸류를 2배 줘도 됩니다. 그래요. 삼성전자를 만약에 10배 주면 네. 지금 50만 원 가도 됩니다. 예, 그리고 하이닉스를 만약에 한 뭐 8배 이렇게 준다라고 하면 200만 원 넘어가야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직은 논란이 있지만 네. 점차 그쪽 방향으로 시장에서 인정을 해버리면 뭐 마이크론이 먼저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판도가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마트랑 좀 비슷해지겠죠. 가치 기준으로. 예, 예. 아, 그럴 수 있는데 그래요. 이게 종목이 포트폴리오 어떻게 구성하고 계시느냐에 따라 이 증시의 계절 온도가 달리 느껴지실 텐데 아니 아까 M7 실적이 다 좋았다고 대화를 나눴잖아요. 네. 근데 M7 보니까 실적은 나쁜 회사가 하나도 없는데 실적 발표하고 나서 아마존 반응이 같은 틀리죠. 회사는 싹 올라가고 아니 메타는 많이 빠졌어요. 네. 잠깐 말씀 주셨지만 요렇게 기업별로 희비가 엇갈린다. 왜 그러는지 요거는 타당한 건지 궁금한데요. 그 실적 대비 체력이 얼만큼 되느냐 거죠. 이제 한마디로 규모에 대비해서 내가 얼만큼 투자를 하느냐. 근데 구글 같은 경우는 워낙 돈을 많이 번다는 게 보였고 네. 제미나이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광고 수익도 많이 들어왔고 그다음에 지금 기존의 아마존이나 구글 같은 경우는 특징이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네. 예, 이 클라우드에서 이미 돈을 많이 벌고 있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대여업이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클라우드에서 돈을 잘 벌고 있는데 우리가 제미나이 가입하면 클라우드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을 더 많이 주죠. 예.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실적이 더 좋아졌는데 지금 메타는 클라우드를 운영하고 있지 않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수입원이 오로지 광고 이쪽에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고 수익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까지 캐펙스를 투자를 하면 니네가 나한테 줄 만한 배당이 없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주주들이 우려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메타는 그래서 빠졌고 나머지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들은 얘네들은 그럼 계속 돈을 벌면서 투자를 계속 이어갈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오히려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렇다면은 구조는 굉장히 어려운 건 아니네요. 이게 네. 월세 따박따박 들어오는 그렇죠. 집은 믿고 가도 된다. 지금 증시 반응이 그렇다는 말씀인데 이게 빅테크가 인공지능 투자에서 수금이 되겠어 했는데 수금하는 시점이 생각보다 되게 빠르네요, 대표님. 예. 요즘에 제미나이 써보시면 몇 번 물어보면 프로로 전향 안 하면 14시간을 기다리십시오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지금 되게 궁금하겠지만 좀 뒀다가 알려줄게 이렇게 예, 사람 맞습니다. 감질나게 하죠. 왜 그러냐면 이제 이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돈을 내는 사람 위주로 유료 사용자 위주로 결국에는 서비스를 더 많이 제공할 수밖에 없고 지난번에 아마 한 달 전에 나왔을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는 데이터의 양에 따라서 가격이 다 틀려질 거다. 그래서 보면 상품이 되게 다양해졌죠. 네. 예, 그래서 내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를 쓰느냐에 따라서 요금제가 완전히 다 달라지는. 이거를 이제 엔트로픽이 먼저 이거를 빨리 모델을 만들었고요, 구글이랑. 그러고 나니까 이제 나머지 회사들도 다 따라가는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예전처럼 뭐 오픈 AI 한 달에 얼마 이게 아니라 이제는 차별화해서 이제 많이 쓰시는 분들한테는 엄청 많이 부과하고 네. 적게 쓰는 분들한테는 조금만 내가 쓰는 걸로 뭐 신청하면 되는 거죠. 네, 근데 또 답변이 또 그거는 신통치가 않더라고요. 그 일부러 신통치 않게 주겠죠. 그렇죠. 조금 더 그렇습니다. 얹어줘야 예. 그래야지 이 정도는 돼야 쓸만한 얘기를 해주는구나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카카오 택시 처음 썼을 때 그런 생각했잖아요. 이렇게 편한 서비스가 있나? 근데 나중에 유료화 됐죠. 다 가두리 양식장에 다 들어온 다음에는 그렇죠. 들어갈 때는 맘대로 들어가도 예. 나올 때는 맘대로 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그게 이제 경제학에서 이제 잘못 설명하고 있는 전통 경제 잘못 설명하고 있는 게 수요가 공급을 낳는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공급자가 수요를 만드는 겁니다. 야, 그러네요. 이게 예. 왜냐면 공급자가 몇 개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한 번 쓰면 또 못 태어나거든요. 너무 편하니까. 편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기술을 정말 배워야 되는 그런 시점인데 이럴 때 되게 헷갈리는 게요, 대표님. 네. 메타의 경우에는 그렇다고 돈을 못 버는 건 아닌데 이 월세도 따박따박 안 받는데 이게 감당 가능해 이런 질문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럴 때 딱 미국 빅테크에 투자를 한다면 월세 잘 받고 주가가 많이 오른 이쪽에 투자를 하는 게 더 유망할지
호랑이 등에 올라타란 얘기인지 예. 아니면은 돈 잘 벌고 문제는 없지만 앞으로 괜찮을까 살짝 궁금해서 주춤한 메타 같은 걸 사는 게 맞는 건지 어느 쪽에 올라타는 게 더 맞는 거예요? 저는 그냥 알파벳 사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월세 들어오는 쪽으로. 네, 이번에 실적도 어마어마하게 잘 나왔고 그리고 사실 뭐 어떤 기자분이 뭐 알파벳 뭐 돈 벌어서 우리 여행 간다 뭐 이런 기사를 이렇게 뭐 되게 재밌게 쓰셨는데 네. 알파벳 차트를 안 보신 것 같아요. 예. 그동안 한동안 또 많이 빠졌어요. 많이 예. 빠졌어요. 예. 그래서 조정 네. 잘 받고 이제 제자리 갖다 놓게 하고 있는 중이니까 사실은 지금 타이밍도 구글은 나쁘지 않다. 알파벳은 예, 그렇게 보고 있고요. 앞으로 엔트로픽이라든지 오픈AI가 상장하기 전까지는 아마 구글이 끌고 가는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다음에 하드웨어다는 어차피 엔비디아라든지 AMD라든지 마이크론이 끌고 갈 거고 소프트웨어다는 아마 알파벳이 끌고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은 제미나이가 압도적으로 지금 사실은 사용량이 많습니다. 네. 물론 엔트로픽도 맞는데 문제는 클로드 같은 경우는 아직은 상장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반영할 수가 없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뭐 1조 달러 가까이 이제 투자를 받는다라고 하기 때문에 상장하자마자 아마 대여가 될 가능성은 있고요. 근데 그거는 그때 생각하고 그 전까지는 일단은 그 중에 왕 중의 왕은 여전히 알파벳이다라고 보고 이제 개인들은 약간 큰 걸 사시는 게 제일 편합니다. 그래요. 이름 어렵고 뭔가 신기술이고 신제품인데 유망하다고 하는데 내가 내 동생한테 설명 안 되는 거 이런 데 들어가시면 고생할 네, 때가 네, 많잖아요. 말 길어지는 거 말고 딱 들으면 그거 요런 게 좀 상대적으로. 근데 제가 요새 시장을 보면서 진짜 궁금한 게 야, 간이 커졌다 싶은 건 미국이든 한국이든 물가가 올라서 네. 잘하면 금리 인상 얘기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네. 오늘 우리나라도 한국은행 부총재도 언급을 하면서 이거 잘하면 금리 인상 얘기해야 되는 시점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요 얘기는 시중에서 유동성이 흡수된다는 얘긴데도 네. 그래도 무조건 올라가요. 네. 이게 좀 무섭기도 하고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내가 너무 편견에 갇혀 있나 싶기도 한데 이거 괜찮은 거예요, 대표님? 일단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는 뭐 시장에 굉장히 안 좋죠. 부정적인 신호인데 지금 미국의 빅텍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같이 또 연결된 얘기인데 KPX 투자를 7,500억 달러를 한다라고 하는데 다 자기 자본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일부는 조달을 하겠죠. 꺼서 하겠죠. 예. 네. 예, 그러면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비용이 더 증가할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로 이제 문제가 생길 텐데 케빈 허씨가 그분이 이제 연준 의장이 되냐 안 되냐 말이 많았지만 이제 되는 과정으로 가고 있죠. 그분의 최근 발언을 보면 물가에 대한 뷰를 바꿔야 된다. 네. 예, 거기서 핵심적인 것만 봐야지 너무 높은 거 너무 낮은 거를 같이 섞어서 보면 안 된다. 절사평균. 절사평균을 네. 얘기를 했죠. 그리고 그린스펀처럼 자꾸 얘기를 해요. 예전에 90년대. 그린스펀 의장이 예전에 뭘 했냐면 되게 소극적으로 했지만 금리만 가지고 통제를 했는데 네. 그때도 과감하게 금리를 인하할 때가 아닌데 인하를 했습니다. 왜? 그래야지 투자가 돼서 경기가 더 좋아진다. 그러니까 미국 연준은 다른 중앙은행과 다르게 우리나라 중앙은행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중앙은행은 전 세계 모두 그렇습니다. 물가만 봅니다. 예. 근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물가와 고용을 같이 보는 데는 미국 연준밖에 없다. 사실은 그럴 수 있으니까요. 예, 예. 네. 그러니까 자기가 돈을 찍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의외의 금리 인하 신호가 나올 가능성도 높다. 의외로. 예. 그러게요. 얘기는 되게 무섭게 하는 것 같은데 절사평균 하면은 인플레이션 올라가는 속도가 되게 느려 보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팍 튀는 거를 제거하고선 보자는 얘기니까. 그리고 이제 유가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잖아요. 유가 때문에 물가가 올라서 뭐 금리를 인상할 수 맞아요. 있다 이렇게 얘기를 네. 하는데 유가가 그동안 너무 쌌습니다. 지금이 비싼 게 아니라 그동안 쌌다. 그렇죠. 우리 가만히 네. 생각해 보면 다른 가격은 다 올랐는데 기름값은 별로 안 올랐었죠. 그러네요. 네. 전쟁 전에 배럴당 58불, 60불 이랬으니까. 휘발유 한 1,600원 이렇게 드셨던 것 네. 같은데 그 전에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다른 밥값은 뭐 5,000원 하던 게 10,000원 하고 있는데 기름값은 1,300원, 1,400원 하던 게 1,600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좋았어요. 사실은 네, 좋았죠. 그나마 이것 때문에 좀 숨통 트인다 했는데. 근데 유가도 좀 내려오긴 할 텐데 중요한 거는 지금 한 95불이 적정하다는 이제 이코노미스트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요? 예, 원래대로 물가를 계산해 보면 너무 비싼데요. 한 WTI 기준으로 한 95불 정도가 그냥 레버리지다. 그냥 이렇게 평균이다. 에버리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 95달러 이하로 내려가면 싸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물가에 대한 뷰도 좀 생각보다 달라질 수 있다. 예. 야, 사람들 눈높이를 확 바꿔버리는 거 이거 꼴대로 옮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김밥 4,000원 하다가 5,000원 된 게 당연하게 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야. 예. 근데 유가가 떨어질 일만 남았지 제가 볼 땐 올라갈 일은 별로 없다. 아니 안 그래도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주말에 그 얘기 하더라고요. 네. 원유 시장에 그 숏롱 하면서 계속 장난치는 세력들한테 여기서 조만간 작년 평균치보다 올해 평균치가 내려갈 수 내려간다는 있습니다. 얘기 나올 거다. 예. 이게 너무 오버하지 말아라 이렇게 구두 개입을 하던데 진짜 그렇게 될 거라고 그게 보세요?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일단 UAE가 탈퇴를 했죠. 오펙에서. 그렇죠. 예, 그럼 오펙은 더 이상 가격을 갖고 장난칠 수 있는 조직이 못 되고 세계 3대 산유국이니까. 네. 그럼 UAE가 결국에는 미국 쪽에 붙은 건데 그럼 베네수엘라랑 UAE가 미국 쪽에 같이 해서 생산을 증가시켜 버리면 사실은 유가는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오펙 카르텔의 무력화. 예,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말은 없지만 거의 종전 분위기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끝난다라고 하면 러시아에 대한 제재까지 풀어주면 사실은 유가는 더 떨어지겠죠. 그래서 앞으로 오펙은 그냥 내가 MS를 얼마나 차지할 수 있을까 이것 싸움을 해야 되는 조직으로 바뀌는 거고요. 네. 호르무즈만 아마 열리게 되면 유가는 생각보다 다이내믹하게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 평균이 95 이렇게까지는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건 체력이 경제가 이제 견딜 수 있는 가격을 95로 정했다라고 보면 네. 그 밑으로 갈 가능성이 훨씬 높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전쟁 때 이라크랑 그러니까 걸프전 때 90년대도 네. 유가가 급등 한 3개월 하다가 3개월 올라가다가 3개월 내리 빠졌습니다. 아, 그러네요. 91년도 말씀하시는 네, 거죠.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그때는 고등학생이어서 잘 모르겠지만 그걸 이제 이코노미스트라는 애널리스트들이 분석한 자료를 보니까 그럼 결국에는 그때도 전쟁을 한참 하고 있었는데 심지어 지상군이 들어갔는데도 유가는 맞아요. 빠졌다. 그러면 단순히 어떻게 보면 유가라는 게 그것만 가지고 움직이는 건 아니다. 초기 세력도 있고 그다음에 또 중국이라는 아주 엄청난 그 소비자가 있잖아요. 네. 중국은 비쌀 때는 안 사고요. 네. 쌀 때는 엄청 삽니다. 제가 안 그래도 주말에 중국 출장 갔다 왔어요. 네. 갔는데 경기가 체감 경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전기를 쓸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전기를 그냥 육교도 무조건 에스컬레이터 올라가고 네, 아, 여기는 원유를 펑펑 쓰고 있구나 그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중국 사실 근데 지금 현재 경제는 디플레이션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참, 이 상황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정신없이 돌아가는데 아니 그러면은 반도체 좋은 거 알겠고 앞으로 상황 유가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가지 않겠다는 거 알겠고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내리 말씀을 드려서 각자 판단을 하셨을 텐데 이제는 반도체 소부장으로까지 온기가 막 가잖아요. 예컨대 한미반도체도 엄청나게 불을 뿜었는데 다른 종목들을 요 반도체 산업군 안에서 꼽아 본다면 어느 쪽 좀 보시는 게 좋을까요? 지금 그냥 개인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사시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금 이제 투자 경력이 좀 되신 분들은 네. 한미반도체나 하나마이크론이나 아니면 이런 여러 이제 지금 최근에 움직이는 유진테크나 이런 여러 종목들이 있겠죠. 네. 근데 그냥 반도체 소부장은 좀 ETF로 접근하시는 게 좀 나을 수도 있다. ETF로. 그냥 뭐가 올라갈지 모르시죠, 다들 그죠? 그쵸. 알기가 어렵고. 네. 최근에 또 이제 주목해야 되는 거는 이제 삼성전자가 CPO라고 해서 이제 실리콘 포토닉스 사업을 수주받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반도체 위에다가 광전자를 이제 광을 보내는 레이저를 쏘는 광을 쏘는 그거를 이제 패키징하는 걸 한다라고 하는 건데 그럼 이제 그거를 같이 해줄 수 있는 기업이 뭐냐 또 막 찾죠 시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런 종목들이 일부 있습니다만 그런 종목들을 보면 못 삽니다. 왜냐하면 그쵸. 실적이 마이너스고 낯설고 네. 그다음에 변동성이 엄청 크고 근데 그런 종목들을 찾아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저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종목 말고 약간 좀 반도체 소부장은 전반적으로 아까 그랬죠 제가 비싸다. 비싸기 때문에 언제 그러면 싸게 느껴질 거냐. 네. 5월 이제 스승의 날 지나야 됩니다. 스승의 날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스승의 증시에서? 날까지 2분기, 1분기 실적을 다 발표해야 되니까. 네. 그 발표가 끝나고 나면 가이던스가 바뀌겠죠.
우리가 종목 토론방에서 이야기하는 실발이 뭐예요? 요즘에 그런 질문이 많이 올라오는 걸로 봐서 초보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신다는 얘기거든요. 실적 발표 지나고 나서 네. 그 다음에 실적 발표 기대감 좀 해소되고 난 다음에 그거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거죠? 실적이 잘 나오고 나면 그 가이던스가 올라갈 거예요 아마. 그러면 밸류가 떨어지겠죠. 예, 그러면 이제 지금 막 그 장비주들이 보통 한 25배에서 움직이는데 네. 이게 한 20배 밑으로 빠진다는 게 보이면 또 이제 누군가가 사겠죠. 야, 근데 그쪽은 기술적으로나 속도전으로나 따라가시기가 만만치가 않으니까. 그렇죠. 한미 반도체는 오히려 이제 총 3위주니까 반도체에서 외국계에서 미리미리 써줬기 때문에 네. 예, 먼저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고 대부분의 종목들은 리포트조차 안 나오는 것들이 많습니다. 공부할 게 많습니다. 그러면 오늘 끝으로 원전이나 전력기기 관련해서도 여전히 주목을 할 만한 건지 사실 단기간에 많이 올라서 그 뷰를 짧게 들어볼까요? 원전이랑 전력기기 갖고 계시면 그냥 예, 홀드. 그냥 쳐다도 보지 말고 당분간 놔둘까요? 예, 놔두시는 게 맞다. 제가 이제 몇 번 말씀드렸는데 AI의 결국엔 끝판왕은 전기입니다. 그래요. 콘센트 꽂아야 데이터 센터건 인공지능이건 돌아갈 텐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결론은 이거네요. 인공지능의 끝은 반도체 꽂아서 돌아가는 요 돼지코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군요. 지금까지 위즈웨이브 이건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